그 소개를 받을 때마다 저 소개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하는데 네, 모시기 힘들지 하나도 힘들지 않고요. 예, 저는 부르시면 오시는데 아마 여기 이제 기존에 강의 들어보셨던 분들은 사업 강의로 제 강의 들어보셨고 아마 제품 강의는 처음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룹에서 제품 강의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LY 스쿨이 개편됐죠. 조금 더 이제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트레이닝이라던가 사업에 도움되는 것들 위주로 개편이 되면서 사실 파마넥스라는 회사가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저희가 뉴스킨이라는 그런 회사 안에 그 디비전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중요도를 저희가 강조하는 게 좀 부족했을 뿐인 거지. 이 회사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사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좋은 회사거든요. 근데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고요, 이것도 좋은데요. 이런 식의 방법보다는 저희가 선택해서 조금 우위에 두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랬던 것 뿐이고 오늘 1시간, 50분 정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아마 다 듣고 나시면 내가 집중해야 될 디비전이 각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파마넥스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회사면서 앞으로 제 생각엔 뭐 파마넥스의 연구 결과들이 뉴스킨 쪽으로도 계속 제품에 영향을 주고 있죠. 에이지락 제품도 이런 거 앞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제품의 영역을 되게 많이 넓혀줄 거라서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파마넥스라는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진 회사였고 어떤 제품이 있는데 그러는 거 어떤 작용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이런 것들 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품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들 서로 하시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뭐 뉴스킨 좋아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품이 좋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는 자기네께 다 좋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먹어보니까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다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인 거고 사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 거니까 좋아요 아니면 우리 게 딴 데보다 좋을걸요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예. 그건 너무나 뭐 식상한 얘기고 대신 데이터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까 소개받은 대로 저는 원래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 막상 그 뭐 빛 좋은 개살구라 그러죠. 남들이 봤을 때는 간판도 괜찮고 뭐 급여도 괜찮고 그렇다고 앞으로 미래도 괜찮을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 삶을 살고 있는 저는 계속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제 아내, 그러니까 제가 외벌이를 그때 했었기 때문에 아내 같은 경우도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뭔가 삼성에 계속 있으면 우리의 노후가 괜찮을까? 우리가 아이 키우는 거 괜찮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 33년 하시고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연금 받으시면서 생활에는 뭐 전혀 부족함 없이 잘 지내시긴 하는데 사실 아버지가 30년 하신 공무원 연봉이 한 6천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회사 7년차 연봉이 9천이 넘었거든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아버지가 저한테 해줬던 것만큼 제가 아들 하나 있는데 9살이거든요 지금. 얘한테 해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계산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열심히 사신 것도 맞지만 우리나라가 전쟁 폐허에서 70년 만에 지금 선진국에 들어왔죠. 나라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 시기에 사셨기 때문에 뭐 집을 사도 집값이 올랐고 급여도 옛날보다 훨씬 많이 올랐고 이랬는데 저축을 해도 하다못해 뭐 10% 내외가 되는 저축이 있었죠. 지금은 우리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계속 뭐가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뉴스킨을 알게 되고 처음에는 단순히 와이프가 저한테 처음에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좀 내가 잘 도와줘가지고 잘 되면 나중에 운전기사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한 10년 후, 20년 후에 나는 회사 다니면서 와이프가 좀 잘 되면 나오면 좋겠다 이런 그냥 그 상상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아까 허선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그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고 리크루팅하고 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거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그때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뭔가의 대안이 필요한 건 뭐 이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더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럼 대안이라고 말하는 모든 거 다 믿고 하실 건지는 그건 의문이죠. 다들 자기네가 대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게 진짜 대안이고 어떤 건 내가 가진 돈이나 뭔가를 뺏어가려고 그런 현혹하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뭐 보상도 중요하겠죠. 돈 벌려고 시작한 일이라면. 그리고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제품인 것 같아요. 우리는 뉴스킨을 관심 있어 해서 모이는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잘 못 파세요.
왜냐면 파는 일이 아니라는 걸 확인을 받고 들어왔거든요. 이거 파는 거 아니지? 아니야. 그 말 듣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다 못 파세요. 근데 우리는 파는 쪽으로 승부를 걸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 파는 쪽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성향의 사람들도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네트워크를 짜는 거예요. 허서 선생님 하신 것처럼. 소개를 받고 너무 써봤더니 제품이 좋아가지고 소개가 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제품이 일반적인 시중의 제품하고 똑같아서는 절대로 레버리지가 일어날 수 없어요. 네트워크를 짜려면 일반인이 소문내고 소개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제품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뉴스킨 쪽은 이미 많은 체험들을 해보셨고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파마넥스 쪽은 좀 덜 하셨으니까 그걸 제가 여기서 한 분 한 분 체험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로 대체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때 대안을 찾던 중에 한 가지 내린 결론은 있었어요. 권해줬던 책이 있었겠죠. 여러분도 로버트 기요사키가 썼던 책이라던가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 창업을 해야 된다. 외국은 똑똑한 애들이 창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똑똑한 애들이 대기업의 직원으로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걸 또 비슷하게 느꼈던 게 저는 제 주변에 공부 다 잘하는 애들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잘 사냐 보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어릴 때 좀 말썽도 부리고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뭔가 했던 애들. 뭘 했죠? 사업. 규모가 작을지언정 사업을 했던 애들이 잘 살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공부 잘했던 애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사업을 했던 애들이 잘 살아요. 결론은 뭐죠? 사업을 해야 잘 살 수 있다. 내가 직장 다니고 자영업하면 그냥 사는 거다, 그냥.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평범하게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였으면 괜찮겠지만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죠. 이번 일도 겪어보고 하면. 그래서 내가 단지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해야지만이 뭔가 아주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겠다. 근데 뉴스킨에 저희가 권해드린 이유는 그거죠. 내가 특별한 능력이나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연금 노후 준비를 유일하게 갖고 있었는데 제가 연금보험 개발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걸로는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걸 빨리 깨달았고 그리고 승진희망퇴직 업무를 하면서 나의 롤모델이 되어줄 선배님들이 퇴직 은퇴를 전후로 해가지고 너무나 힘든 삶을 맞이하게 되시는 거 보니까 그 전에 뭔가 준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됐죠. 저희 사업이. 오늘은 이제 파마넥스에 대한 얘기니까 이 정도로 제 얘기는 마무리를 하고 파마넥스라는 브랜드, 건강식품이라는 걸 제품으로 딱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딱 두 개죠. 영양제가 필요한가? 건강식품이 필요한가? 그냥 밥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도 영양제 먹어도 소용 하나도 없다고 하는 데도 있죠. 그럼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나? 그럼 그냥 약국에 가서 제일 싼 거 사다 먹으면 되나? 땡땡룸 같은 거, 몇 달치에 몇만 원 하는 거, 이거서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거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얼마 전에, SBS 스페셜이었나요? 방송사에서 영양제에 대한 방송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그 뜻하지 않게 진라면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진라면을 주식으로 했던 20대가 건강 상태가 제일 좋다. 그래서 역시 진라면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라면은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라면이고, 진라면에 대해서 너무나 우호적이지만, 그 방송은 저는 사실은 방송한지 모르고, 하도 그런 게 올라오길래 뭔가 찾아봤는데, 너무나 방송이 조금 편파적이라 그래야 될까? 좀 보고서 좀 실망했어요. 기자가 뭔가를 취재를 해서 파고들면, 저는 이 사업을 하는 사람 저 연구자는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것보다 많이 알고 방송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너무 모르고 만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영양제 무용론, 유용론 할 때 밸런스가 안 맞더라고요. 영양제 필요 없다고 말하는 쪽은 의학교수 6명을 내놓고, 유용하다는 쪽, 필요 있다는 쪽에는 그냥 우리 또 그 유명한 부부 있죠? 우리 방송인 2명? 홍 의사님, 여 의사님, 이렇게 있죠.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건강식품 장사하시는 분들이라고 전문가라고 별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밸런스가 일단 안 맞고, 피검사를 했어요. 영양의학 쪽에서 피검사 같은 건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원래는 소변 유기산 검사라는 걸 모발 검사를 해서 내가 먹은 영양소가 내 몸에 어디까지 침투를 해서 작용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피 속에 얼마나 돌아다니는지는 크게 의미가 없고, 세 번째, 여기 실험 통지 없는 표본 3명은 뭐냐면, 자, 영양제 안 먹는 20대 남자, 40대 여자 영양제 되게 많이 먹어요.
40대 남자 이 PD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은 그 방송 만든 사람. 이 사람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중에 영양제를 먹든 안 먹든 누가 제일 건강하겠어요? 20대 남자가 생간이고 저 사람은 뭔 짓을 해도 건강해요. 20대 남자는. 이래서 우리는 보통 표본 검사할 때 뭘 하죠? 연령대와 성별을 동일하게 맞추고 생활환경을 통제한 다음에 실험을 하지 이렇게 설명 대충 갖다 놓고 20대 남자 진라면만 먹었는데 제일 건강해. 이거는 사실은 전문가가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죠. 목적을 가진 접근이면 뭐라도 이거는 전문가가 하는 방식은 아니었고 뭐 근거 논문으로 제시했던 메타 논문 같은 경우도 메타 논문은 뭐 단어 나온 김에 연구를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요. 논문이 얼마나 많아요. 이 논문들을 모아가지고 각각의 실험을 가지고 쭉 보고선 이걸 종합 정리하는 거 메타 논문이라 그래요. 근데 그 역시도 각각의 실험이 다 조건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달라. 사실 메타 분석 방식의 논문은 더 주의가 깊게 분석을 해야 되고 더 그런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너무나 이건 우왕좌왕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했다. 좀 뭐 이 방송이 나온 이후에 영양제 쪽에 좀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전문가들이 방송을 저 이런 방송 하기 싫은데 방송이 하도 이상해서 그냥 반박 방송 하나 만들어서 올려요. 시간 아까운데 올릴게 이러고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최근에 우리가 제일 접하는 게 이런 미디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유행했길래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달해 드릴 거고 제가 머릿속에 정리한 거를 전달하면 조금 저도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전 책을 하나 소개하면서 이 앞에 있던 질문을 대답을 하려고 그래요. 시계가 안 보여서. 네. 이 책은 얇아요. 네, 가장 좋은 책은 어떤 책이죠? 얇은 책. 네, 이 책. 이 책은 얇지만 3분의 1 이상 읽는 분이 별로 없는 책이에요. 아무튼 이분이 연구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막 쉽게 나름대로 쓰려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파마렉스 제품에 대해서, 딱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고 제품을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진짜 얇아요. 요만해요. 예, 의지만 있으면 읽을 수 있어요. 뭐 일주일에 거쳐서 하루 10페이지씩 읽어도 되니까 꼭 읽어보세요. 이걸 읽으시면 영양제 왜 필요한지, 어떤 거를 먹어야 되는지도 대충 감이 오세요. 그리고 파마넥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이 잘 만들어진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들으면 그냥 좋다는 얘기인가? 이러는데 알고 들으면 정말 신경 써서 만든 거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회사랑 수준이 차이가 날까 생각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완성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어쩌면 제가 50분의 짧은 시간에 막 이제 생각할 거리를 막 던져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시면 완전히 해결이 되실 거예요. 자, 닥터 조엘 월렉이라는 사람은 지금은 이제 세계적 명성의 미네랄 전문 의사예요. 의사가 수술하는 의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치과 의사도 있고 치과 의사분들이 또 의학계에선 또 되게 잘 모른다고 또 화대를 당하시더라고요. 또 아무튼 의사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미네랄 전문 의사예요. 사실은 우리 옛날에 중국의 그런 무슨 뭐라 그러죠? 왠지 또 어릴 때 공부 잘하셨을 것 같은데, 화타 이런 사람은 아시죠? 그런 거 뭐라 그래요? 명의 말고 뭐가 있는데? 신의, 그렇죠. 예. 화타가 있고요. 화타가 형이 있어요. 유명한 건 화타예요. 맞죠? 화타 맞죠? 제가 이제 41살인데, 머리 너무 많이 저 어릴 때 써서 그런지 지금 조금 빨리 오나 봐요. 자, 화타라고 치고요. 우리는 뭐 끝나고 확인해서 아닐 수도 있지만 화타라고 칠게요. 중국에 정말 용한 의사니 왕이 막 인정하는 그런 화타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 화타라는 사람은 누가 아프잖아요? 가가지고 어떻게든 고쳐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수술했을까요? 아니면 뭐 인공호흡기 껴가지고 한 거 아니죠. 약재 가지고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화타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역사가 생각보다 얼마 안 됐지만, 인간이 받아들이는 의원, 이런 사람들은 다 약재를 통해서 했던 사람들이지, 막 칼로 자르고, 이건 원래 시작이 이발소였던 거 아시죠? 이발사들이 자르고 수술하고 이거는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유럽에서. 처음에는 감염의학 이런 걸 몰라서, 다리가 이거 썩으니까 잘라요. 근데 지금은 우리 자르면 뭐 하죠? 자른데? 소독하죠. 근데 그때 소독의 개념이 없었어요. 다리 잘라, 붙여. 감염돼서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살면, 살았어. 이거였어요. 이게 현대의학의 시작이었는데, 현대의학은, 약재를 쓰는 것보다 돈이 산업화되기가 너무 쉬워서,
병원이 여기서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사실은 의학이나 자체의 분야를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의 의학에서 돈이라 자본이라는 게 너무 많이 섞여 있고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 게 지금 현대 의학이라는 건 아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업이 뭐 자동차 영업, 뭐 보험 영업, 제약 영업인데 그 중에 제일 기분 나쁜 게 무슨 영업이라 그러죠? 제약 영업. 의사분들 비위 맞추느라고 뭐 회식 때 카드 결제 해주고 뭐 애 학교도 데려다주고 뭐 이러는 게 사실 다 그 자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단체 중에 하나가 제약협회고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알고,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모든 것들이 주변에 식당 사장 중에 나쁜 사람 있어요? 나쁜 사람 없어요? 있죠.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사장님들 있죠.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나쁜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의사 중에 있어요? 없어요? 의사 중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린지 전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걸 이 사람은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갑자기 미네랄 전문 의사 쪽으로 돌아섰냐면 수의사 생활을 되게 오래 했어요. 의사하면서 수의사거든요, 이 사람은. 수의사들은 동물은 우리가 수술하고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대부분 영양소로, 그러니까 영양제라기보다는 부족한 영양소 채워줌으로써 병을 낫게 하거나 해요. 근데 봤더니 엄청난 숫자의 17,500회 동물 사체 부검을 하면서 계속 이제 통계 데이터에 쌓은 거죠.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얘네들은 영양소로 인해서 질병을 얻게 되더라. 근데 인간도 비슷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해서 노벨 의학상 후보로도 노미네이트가 됐던 의사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뭐 약이라던가 응급 환자는 별개지만 응급 환자는 지금 막 피를 철철 흘리고 뭐 다리가 막 잘리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비타민 C를 해요? 아니죠. 거기 수술해야죠. 응급 환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치료에서 질병의 예방을 위해 영양소를 주로 활용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의사들을 영양의학 내지는 이제 칭하는 그 분야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점점 많은 의사들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은 소수지만.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라식 수술하신 분, 여기.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 라식 수술 유명한 그 병원이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상담하는 원장 선생님이 본인이 안경을 쓰고 있어. 그래서 라식 수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안 했는데요. 라식 수술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분한테. 네, 제가 사신가요? 저 뒤에 분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분은 저를 안 보시고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가지고, 저 지금 누구 보고 있어요? 그죠? 네. 네. 자, 라식 수술 안 했어요, 저는. 네. 이 말을 왜 했냐면, 의사가 자기한테도 적용 못하는 걸 권해주면 그거 믿고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네. 의사가 자기한테 했는데 소용없어. 근데 환자한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돈 벌려면. 그죠? 우리 그 정도는 이제 알고 봐야 된다는 거죠. 병원도 산업이고 병원도 자영업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의사들도 많이, 매체에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의사가 미국에 이제 현실을 얘기해 준 거죠. 미국에서는 30만 명의 의료태만으로 사망한대요. 이게 통계예요. 이 책이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더 할 거예요. 미국 면허 의사 중 52%가 매주 마약을 복용해요. 왜 마약을 복용해요? 우리는 자꾸 한 분한테 하면 안 되죠. 네, 검은 마스크 쓰신 분. 네, 제가 보고 있는 거 맞죠? 네. 어느 날 갑자기 마약에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해요, 일반인들은. 의사는 어느 날 마약이 조금 하고 싶어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접근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마약 복용하는 그런 문제인 의사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케타민이라는 왜 데이트 성폭력 약물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그냥 먹으면 잠들어 버리는 거. 이런 것들 실제로 의사들이 안 좋은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NBA의 유명한 농구 선수 막 연봉이 어마어마한 뭐 1년에 700억, 800억 연봉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심장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심장 주치의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이런 사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초반에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되게 의욕 있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읽어볼만 하겠는데 그러다가 3분의 1 지점쯤 가면 포기하시는데 부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 번만, 얇으니까 1cm가 안 되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거 설명하는데 결국은 저 농구선수랑 이 의사랑은 둘 다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부족해서 생긴 병이었어요. 셀레늄을 먹으면
병에 걸리지도 않았을 거고, 심지어는 상태가 안 좋았어도 개선시킬 수 있는 상태였는데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심장 수술을 해도 못 낫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병원 산업과 제약회사 이해관계라는 걸 이제는 좀 아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그 의학 산업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럼 저 같은 경우도 뉴스킨을 사업으로 하는 거지 제가 뭐 기부나 아니면 자선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랑 대화할 때 내지는 그걸 하나 사례 들어볼까요? 제가 그 군대 선배, 최근에 결혼한 선배가 한 명 있는데 너무 잘생겼고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데 너무 부드러운, 피부가 반짝반짝해요.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 군대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것 뿐이지 뭐 제가 밀접한 관계는 아닌데 피부가 막 왜 약간 까무잡잡해서 되게 매끄러운 사람 있잖아요. 만지면 이런데 무릎에 광택 나는 사람들 있죠. 근데 40살 정도가 마흔 조금 전에 됐을 때 갑자기 몸에 이만한 그 딱지 같은 게 맞는 거예요. 막 전신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선배가 있던 회사가 다른 회사를 M&A로 인수합병하는데 이 사람이 인사팀장이어가지고 막 그거 처리하느라고 막 이제 스트레스 받았던 게 이제 한 번에 온 거죠. 그래서 제가 해독이나 이런 거 막 했죠. 하고선 하다가 붓기나 이런 거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그 강남 세브란스를 갔어요. 강남 세브란스는 사업자분들 아시지만 무슨 병원이죠? 뉴스킨과 어떤 관계가 있죠? 강남 세브란스에서는 이비병이라는 희귀 피부 질환, 표피가 자꾸 떨어져 나가서 빨간색 진피가 튀어나오는 애들을 좀 치료해주고 그 상태를 호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리고 뉴스킨이 지원해서 그 연구를 했어요. 돈이 안 되지만 뉴스킨이 사명을 갖고 지원해준 연구를 하고 있는 병원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인데 제가 그 선배랑 딱 같이 갔죠. 같이 가서 하는데 뭐 먹고 있냐고 이런 거 물어봐서 제가 그냥 대답을 했어요. 이런 거 해서 먹고 있다 그랬더니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의사랑 싸우러 간 건 아니니까 그냥 알았다고 나왔어요. 근데 형한테는 얘기를 해줬죠. 의사라고 다 똑같이 아는 게 아니다. 이 병원에서 이 사람하고 그 사람 피부과고 이 사람 피부 연구소잖아요. 여기서 우리 제품을 똑같이 쓰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줘가지고 제품을 쓰게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단적인 예죠. 거기는, 의사들은, 의예과 2년, 본과 4년, 보통 학교를 4년, 6년 딱 다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지던트라든가 이런 거 과정을 밟잖아요. 그 와중에 그렇게 의대 공부 진짜 힘든 거 아세요? 일반인은 붙어도 그 공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공부를 하는데 이 미네랄이나 비타민, 영양학에 대해서는 한 학기에 딱 한 과목, 매 학기마다 한 과목 말고 그 6년 동안 한 과목 들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영양학 쪽은.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만 어떤 약을 처방하고 이런 거 정도만 알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다 의사라고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제약회사 그 영업이 엄청 로비가 심하다고 했죠.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완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게 맞다 틀리다 보다 전 밸런스를 맞춰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다 맞는 거 아니고 제가 하는 말도 다 맞진 않을 수도 있겠죠. 제 주장도 섞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다 맞고 이게 다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기능의학, 영양의학이란 분야들을 의사들이 지금 점점 선호해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스테로이드 연고 안 좋은지 몰랐어요. 의사들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면 정말 잘못되는 거 알면서 막 줬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몰라서 준 거예요. 옛날엔 여드름 나고 뭐 피부과에 피부에 문제 생기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그냥 막 처방했어요. 그것 때문에 2차 케미컬 알러지 와가지고 더 심해진 사람 많죠. 특히나 아토피나 여드름 심했던 사람들은 피부과 의사와의 그 신뢰관계가 깨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거 돈만 밝히나? 나한테 뭐 70만 원짜리 뭐 하라 그러더니 이것도 몰라가지고 2차 알러지를 만들어?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옛날엔 몰랐고 점점 알게 되죠. 식품도 우리가 옛날엔 조미료는 지금 별로 안 나쁘다고 하지만 안 좋은 거 들어간 거 몰랐지만 지금은 알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흐름인 거예요. 옛날에 병원에서 주는 약이면 다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작용도 많고 이렇다는 거 지금은 알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이런 방식으로 질병을 개선시키는 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고 의사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아까 그 의사도 죽고 환자도 죽은 그 심장병, 심근증이란 건데 셀레늄 복용하고 심장이식 수술이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과연 뭘 선택할 거냐 이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본인도 심장마비로 죽은 그 의사는 저 방법을 잘 몰랐어요. 이것만 한 거죠. 8억 원짜리 심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결국은 못했죠.
하루 100원. 셀레늄. 셀레늄은 사실 우리가 옛날부터 100원씩 내고 먹어야 됐을까요? 아니에요. 옛날 지하수 먹었으면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뭔가 되게 정수돼 있고 막 이러면서 미네랄들이 걸러져서 나오죠, 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네랄 워터를 별도로 마시게 되고, 아니면 야채나 이런 것들에도 옛날보다 땅이 옛날 땅이랑 달라요. 우리 조선시대 땅이랑 지금 땅은 달라요. 옛날엔 땅에다 심어놓고 키우면 여기에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땅한테 그만큼 영양소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환경오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 단위 면적에서 재배하는 작물의 양 이런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식품들을 얻을 수는 있지만 영양소가 현저히 떨어져서 지금은 별도로 챙겨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셀레늄 하루 100원짜리면 아예 그 병이 안 걸렸을 거고, 그 농구선수가 연봉이 700억이면 건강했으면 얼마나 더 벌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소금 버터 먹으면 안 좋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소금차 하루에 40잔씩 먹어요. 좋아요. 드셔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에서는 누구 말이 맞아요? 안 들어봐도? 안 먹는 게 아무래도 낫겠지.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금차가 우리 집에 있는 맛소금 타서 먹는 게 아닌 거예요. 봤더니. 뭔가 봤더니 장수촌 주민들인데 빙하에 있는 빙하가 있는 지역에서 빙하를 타고 내려온 암염이라는 게 있는데, 암염은 뭐냐면 돌처럼 되어 있는 소금인데 거기에 미네랄, 비타민을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물을 이 사람 소금차로 먹는 거예요. 그 암염을 넣어가지고. 근데 이 암염차라는 게 어떤 작용이 있냐면, 미네랄도 그냥 미네랄이 아니라 콜로이드 미네랄이라고, 미네랄 자체에 그 말이 안 되죠? 네, 아무튼 띄어요. 큰일 났다. 네. 띄어요. 네, 띄어서 막 자석처럼 붙는 거, 그죠? 띄어요. 그래서 몸에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일반 비타민하고 흡수율이 달라요. 그냥 가루로 된 거 집어넣어가지고 뭐 붙으면 좋고 안 붙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전기를 띠니까 얘가 탁탁탁탁 붙는 거예요. 몸에 흡수율이 엄청 높아서. 이 사람도 장수촌 주민 120세. 의사 평균 수명 58세. 누군 말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라식 수술 안 하는, 라식 수술 자기 안 받은 의사가 라식 수술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생각을 바꾸시는 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정도의 영양소를 신경 쓰고 먹어야 된다면 참 어렵겠죠. 저는 이거를 만약에 다 신경 쓰고 먹어야 내가 하나씩, 만약에 집에서 음식 먹을 때 미네랄 60가지 사서 갖다 놓고, 뭐 비타민 16가지 사서 갖다 놓고, 이거 만약에 알약으로 먹고 뭘로 챙겨서 먹는다면 절대로 못 먹어요. 절대로 못 먹죠. 식품으로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절대로 못 먹어요. 옛날엔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절대로 식품을 통해서 먹을 수 없어요. 저 영양소 채울 수가 없어요. 환경도 마찬가지고 음식이 맛만 있게 만들었지 속이 다 허당이거든요. 영양소가 너무 결핍이 되어 있는 그런 채소나 야채소를 많이 먹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원래 이렇게 얘기하죠. 미네랄은 항생제와 다르게, 항생제는 어떤 때 먹죠? 염증이 있어서 급하게 가라앉힐 때는 항생제 먹어야 돼요. 제가 뭐 미네랄을 드세요, 항생제 같은 건 멀리 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용도가 다르다는 거죠. 항생제는 뭐 수술도 응급일 땐 받아야 되지만 그게 대수가 아니라는 거죠. 열을 복용하다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미네랄인 거예요. 비타민이고 산소처럼. 우리가 산소를 돈 주고 사서 마시진 않지만 없으면 금방 죽죠, 우리는. 네, 몇 분이면 죽어요, 우리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죽지 않아서 그렇지, 비타민, 미네랄 쪽은 부족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가 건강하다, 어디가 안 건강하다 얘기할 때요, 유전이에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유전의 반 이상은 뭔지 아세요? 식습관. 유전자에 새겨져서 내가 똑같이 부모하고 뭐가 안 좋은 게 아니라요, 부모가 먹는 음식을 내가 비슷하게 먹기 때문에 나한테 똑같은 병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엄청 이런 게 중요한 거죠. 평생을 두고 90가지 필수 영양소를 누가 한 번에 나한테 준비해주면 참 좋겠죠. 네, 그런 회사 있을까요? 네, 뭐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영양제는 오늘 제 얘기 들어봐서 필요한 것 같죠?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맞추고 보세요. 뭐 제가 우리나라 제일 똑똑해서 제 말은 맞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여서 안 맞고 이런 거 아니죠?
근데 오늘 제가 한 얘기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나한테 적용하기 좋은 건지를 균형 있게 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네. 제 친구도 의사고 의사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는 특히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의사는 말이 좀 많으신 이비인후과 의사를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저희 집안 어릴 때 아버지도 천식이 있으시고 기관지도 보통 안 좋아가지고 이비인후과 전 자주 가는데 이 코에다도 뭐 이렇게 약 같은 것도 막 싸주고 뭐 많이 만져주고 이건 이래서 아픈 거고 뭐 목이 아파서 목이 가래가 낀 것 같지만 사실 콧물이 넘어가서 이런 거 설명해 준 거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제일 설명을 잘해줘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거랑은 별개인 거예요. 좋은 분도 너무 많지만 우리가 그 맹목적으로 그쪽만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 그럼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겠죠. 싼 게 좋은 거냐 아니면 비싼 게 좋은 거냐. 그런 기준으로 선택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건 건강식품은요, 약하고 달라서 제도권에 규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그냥 돈 있으면 만들면 돼요. 아무거나 섞어가지고. 당장 팔면 돼요. 광고 많이 하면 많이 팔 수 있어요. 똑같아요. 신발이나 옷이나 똑같아요. 건강식품은. 진짜 거기 뭐 독성물질이 들어가지고 뭐 크게 먹고 바로 죽었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효능에 대한 검증 같은 거 없어요. 뭐 TV에 광고 많이 하는 제품들 있죠.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효과 있다는 얘기 못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주 완전히 똑같진 않을걸요?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제품들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죠. 느낌이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서 원래 확인해야 돼요? 만든 데서 확인해야죠. 만든 데서 효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팔아야지. 있을 수도 있어요, 효과. 좋다는 거 넣었으니까.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하고 진짜 효과 있는 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합성 비타민 중에 일부는 몸에 들어가서 혈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나쁘게 하는 것도 있어요. 합성 비타민은 뭐냐? 석유 분자 구조 바꿔가지고 만든 것들. 석유로 뭐든지 만들 수 있죠. 예. 근데 우리가 화학 산업이라는 게 석유를 정제하고 가공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을 만드는 거 다 화학 산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플라스틱도 있죠, 비닐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그 중에는 비타민도 심지어 그런 석유를 통해서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원가보다 광고비가 더 많이, 우리 이런 건 이제 조금 알 때가 됐죠. 많이 알죠. 뭐 대표적으로 뭐 건강식품 얘기는 아니지만 이효리는 화장품 광고를 안 하죠. 내가 쓰지도 않는 거 쓰는 것처럼 하고 싶지 않다. 심지어 그 TV 나올 때 메이크업도 진하게 안 하죠. 내가 나이 먹고 너무 빤빤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게 사실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그 자괴감에 빠질까봐 메이크업도 잘 안 한대요. 현실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거기 이제 그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도 자기 안 먹는 것도 광고를 하니까, 그죠? 근데 파마엑스라는 회사는 역사를 먼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파마는 파마스의 약이란 뜻의 단어랑 넥스트, 다음 세대 이런 뜻을 합성한 거예요. 다음 세대의 뭐 약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했어요? 원래 의학은 약으로 하는 거였어요. 중간에 병원 산업이란 게 갑자기 뚝 들어온 거고 그건 몇백 년밖에 역사가 안 됐고 원래 인간의 의학은 약재를 가지고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 다리 아픈데 여기 상처만 꼬매주고 이게 아니라 증상 자체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파고들어. 왜냐면 내가 여기 비타민 바른다고 갑자기 상처 났는 게 아니죠. 비타민을 먹어서 내 몸 세포에 그런 재생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컨디션 만들어 놓으면 몸에 원래 있던 재생 기능이 좋아져서 상처를 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아예 깊숙이 들어가서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한약이랑 우리 한약 좋다고 많이 먹죠. 한의원도 가고. 근데 한약의 문제점은 정량화가 안 되어 있다. 농약이 들어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안정성 부분. 왜냐하면 경동시장의 약재를 사다가 이제 만들 거 아니에요. 경동시장의 약재가 대부분이 어느 나라 거예요? 예, 배 타고 와요? 아니면 뭐 뭘로 와요? 다 배 타고 농약 엄청 뿌려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의사가 약재를 신경 써서 준비하시는 데는 그런 걸 가려내고 쓰시겠지만 아닌 분들은 약재를 무슨 원심 분리기로 해가지고 성분 뽑아내요? 아니면 이렇게 물 넣고 끓여요? 물 넣고 끓일 때 농약 같이 끓여요? 농약은 없어져요? 같이 끓여요. 그럼 우리가 한 봉지에 들어가서 거기 농약 같이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같이 마시는 거예요. 농약이 끓이면 없어져요? 아니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저 중국계 생약학자들
원래 우리나라의 한의학이라는 게 한자가 한나라 한자잖아요. 중국이 본류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생학학자들이 좀 과학화하면 안 될까? 이거 전통적으로 정말 효과가 좋은 건데 좀 과학화해야지. 너무 서양의학들이 무시하니까 딱 그거잖아요. 먹어보니까 좀 뭐 나아지는 기분은 들었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해버리니까 아니다, 이거 효과 진짜 있다, 대신 우리가 데이터로 우리는 보여주겠다, 이래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원을 처음 만들었는데 뉴스킨이 인수한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그래서 FDA랑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머크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일본이 아니라 하도 미우니까 막 나와 이제 일본은. 미국에서 머크사라는 회사가 콜레스테롤을 제어하는 약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콜레스테롤 뭐 저감제, 콜레스테롤 낮춰주는 약을 유통하는 제일 큰 회사 머크사. 근데 여기가 딱 봤더니 뭐 그 파마닉스라는 회사에서 콜레스테롤 관련된 제품을 파는데 약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영양제라 그랬잖아요. 건강식품인데 그거 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수치가 약만큼. 근데 머크사가 봤을 때, 제약회사가 봤을 때 뭐가 문제냐면 자기네 제품은 약이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을 해야지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데 우리 건 약이 아니니까 부작용이 없으니까 아무 데서나 막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네 마켓시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얘네도 약으로 해주세요. 얘네도 아무 데서 못 팔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머크사에서 FDA에다 소송을 해달라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졌어요, 우리가. 야, 니네 효과 너무 좋으니까 그냥 약으로 팔아라, 이랬었어요. 파마닉스가 그 정도로 그런 의학기술 이런 것들 발달되어 있는 그 제품이에요. 그래서 약으로 바꿔서 판 게 아니라 성분을 바꿨죠. 그리고 콜레스틴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거에도. 근데 그게 미국 거랑 우리 거 성분이 달라요.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일이니까. 네. 얼마나 효과가 좋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제약회사가 뭐 돈이 튀어가지고 그런 소송을 했겠어요. 자기네가 위협을 받으니까 했겠죠. 어디 동네에 있는 무슨 한의사 한 명이 약 좀 팔았다고 이거 갖고 소송해요? FDA에다 걸어가지고? 안 하죠. 어지간히 팔리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계가 안 보이니까 제가 시간을 어기는 건 너무 극악무도한 짓이라고 배워가지고. 네. 지금 15분 남았죠? 네. 40분에 끝나면 되죠, 저. 40분일걸요? 40분? 50분? 50분? 네, 그러면, 네. 미묘하니까 45분으로 가시죠. 네. 자, 뉴스킨이 합병됐어요. 1998년에 모든 제품 업그레이드 다 했고. 네. 근데 뉴스킨의 그 제품력이 좋아지는 인수합병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파마넥스면서 되게 괜찮은 회사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음식으로, 나는 약이나 건강제 안 먹고 음식으로 뭔가 하고 싶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약은 안 좋대. 근데 그걸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회사예요. 다른 건강식품 다 그럴까요? 제가 아까 홍삼을 예를 들었는데 홍삼을 특별히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홍삼을 즐겨 먹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씁쓸한 맛을 좋아해서 맛으로도 먹어요. 근데 과연 그 홍삼이라는 제품이 합당한 가격인지, 첫 번째. 홍삼에 뭐 6년근 뭐 어떤 등급의 홍삼을 썼다는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홍삼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을 거죠. 소고기는 뭘로 분류해요, 우리가? 마블링으로 분류하죠. 등급이 높은 게 건강에 좋아요, 중간 등급이 건강에 좋아요. 이거 다 아시죠? 마블링이 너무 좋아서 등급이 높은 건 기름이, 지방이 많아서 건강에 우리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A 등급인지 뭔 등급이 마블링은 적지만 건강에 더 좋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홍삼은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소고기가 마블링이라면. 예, 홍삼은 인삼으로 만들죠. 인삼은 옛날에 사람하고 닮았다고 해서 사람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사람하고 닮은 인삼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람 모양, 사람 인자 있죠? 좀 이렇게 생기면 상위 등급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뭔가 신뢰할 수 없는 모양? 그래서 등급이 낮아요. 저 농담하는 것 같죠? 진짜예요. 사람 인자는 비슷하면 높은 등급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중간 등급 말고 높은 등급을 사 먹었어요. 그러면 홍삼을 높은 등급 인삼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모양으로 줘요? 다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봤잖아요.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과학적이냐는 거죠. 그거를 좀 과학적으로 해보자는 회사였던 거예요. 세미밸리라는, 지금 실리콘밸리가 그 테크 산업의 그 메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학 바이오 관련된 벤처 회사가 모여있는 데가 미국의 세미밸리예요. 저기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래서 제품이 진짜 좋아요. 예, 제가 원래 저랑 이제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품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경우 별로 없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식품과 관련된 그 법이 있어요. 효과가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 건강식품 10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995개가 다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우리 건 효과 있으니까 효과 있다고 말하면 그냥 가요. 효과가 실제로 만약에 내가 효과 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어. 그래도 가요. 왜냐하면 효과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냥 전 효과 있다는 얘기가 뭐고 제 개인적인 사례 얘기해 볼게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혈압이 되게 높았어요. 혈압 높게 생겼죠. 네. 좀 예민한 성격에 좀 아무튼 혈압이 이제 외가 쪽에 뇌출혈로 쓰러진 분도 있고 아무래도 유전력도 있는 데다가 식습관도 고기 이런 거 또 곰탕 이런 거 아무튼 식사는 탕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혈압이 계속 높아요. 높은데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방으로 강의를 한참 많이 다닐 때 운전하고 올라오는데 뭐 목 뒤가 갑자기 뻐근한 거예요. 근데 제 파트너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날따라 뭐 제가 어디에 안 좋다 그러면 걱정해 주는 사람 많지만 이 친구가 야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저 동갑인 파트너인데 그래서 뭔가 기분이 찜찜한 거예요. 나 지금 아직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높은 혈압이 160이 나온 거예요. 160에 110인지 160, 120인지 너무 높아서 혈압약을 그 즉시 처방을 받았는데 1단계도 안 돼서 2단계로 처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한 1년 먹었어요. 근데 그동안 저는 뉴스스펜을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 먹고 있다가 어쨌든 저는 이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혈압약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임시방편이지 아무것도 낫게 해주지 않아요. 효과가 적어요가 아니라 원래 혈압약에는 혈압 높은 사람이 혈압이 안 높아지게 만드는 낫게 하는 역할이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혈압강화제라고 하죠. 혈압강화제는 딱 두 가지 기능이에요.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 것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혈관을 확장시켜버려요. 왜 요만한 데서 피가 다니다가 좀 넓어지면 혈압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거 하나 아니면 심장을 강제로 좀 약하게 뛰게 만들어요. 그 두 가지 뿐이에요. 그게 건강을 좋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 뭔가 살도 좀 빼보고 모두 해보고 했어요. 저는 오늘 제가 파마레스 제품 먹고 완전 다 나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식습관 관리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하면서 뉴스 계속 먹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면서 약을 이제 바꿀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막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약이 없이 살다가 병원을 간 거예요. 원래는 혈압약 먹는 분들은 아세요. 혈압약 먹은 채로 가서 혈압을 재는 거거든요. 근데 2주 동안 안 먹고 간 거예요. 혈압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정상까지는 아닌데 140에 몇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서 약을 낮춰야 된대요. 원래 먹던 약이 뭐냐 그래서 저 이런 약에 5에 80 먹었다 그랬더니 이걸로 바꾸라 그래서 제일 1단계 저 2단계로 시작했다 그랬죠. 1단계 약으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열심히 먹었어요. 파마레스 제품 좋다고 혈압약 먹던 거 당장 끊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갑자기 문제 생겨서. 뭔가 응급적인 상황들은 맞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또 그러고 시간이 반년 좀 지나고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또 한 달 동안 못 먹었어요. 혈압약을. 그리고 또 느낌이 왜 좀 그러면 안 되지만 느낌이 뭔가 좀 괜찮아진 느낌 같은 게 드는 게 있잖아요. 전처럼 뭔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부어오르는 느낌이라던가 팽팽한 느낌 같은 게 좀 덜 드니까 저도 마음이 좀 나태해져가지고 한 달 동안 약을 안 먹고 또 갔죠. 갔더니 혈압약 먹고 왔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안 먹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처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을 지우러 딱 가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병원 다시 걸었어요. 근데 선생님 아침에 약을 안 먹고 온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약을 안 먹었는데 다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다시 올라가서 혈압을 쟀어요. 안 먹어도 된다고. 먹지 말라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약이라는 거를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먹으란다고 병원에 가서는 왜 약을 처방해 주는지 아세요? 만약에 병원에서 의사가 약 처방해주고 이거 약은 한시적인 거니까 건강관리 하셔야 되고 살 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잖아요. 의사도 원래 해줘요. 해줘야 돼요 그거. 예, 약만 먹고 이 약 먹으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살도 빼지 말고 이대로 그냥 사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살 빼고 운동도 좀 하시고 야채 이런 거 좀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의사가 딱 얘기하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니까 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같이 해야 되는데 하기 힘드니까 보조수단을 이용하는 거죠. 제가 갑자기 제 얘기하느라고 조금 흥분했는데 이 뒤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원래 한의학을 가진 제약회사를 만드는 게 이 회사의 목표였죠.
그래서 제약회사 프로세스가 그냥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재료 선정하는 것부터 원료를 수급하는 거, 구조라는 건 그 안에 이게 인삼 전체가 좋은 건지, 인삼의 어떤 성분이 좋은 건지, 혹시 성분 A, B가 있는데 A, B가 같이 있을 때 효과가 좋은지, B를 없애버리면 효과가 좋은지 이런 걸 막 분석하는 거예요. 표준화는 내가 먹는 게 만약에 어제 먹은 거랑 오늘 먹은 거랑 막 용량이 다 달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도 표준화하는 거예요. 홍삼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좀 그런가? 만만하니까 홍삼으로 할게요. 홍삼 어제 먹은 한 봉지랑 오늘 먹은 한 봉지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알 수 없죠. 그 안에 성분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만든 사람도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제약회사 형태로 처음에 기획된 회사이기 때문에 캡슐 하나하나당 정확하게 정량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정성은 거기에 무슨 독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몸에 뭔가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농약 같은 거 있으면 검출돼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일반 한약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한약에 있는 좋은 건 살렸지만, 그러니까 한약에 좋은 거, 그 현대적인 과학에 좋은 걸 합친 거죠. 기능 입증. 아까 얘기했죠? 먹어보면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드신 날하고 안 드신 날의 느낌이 아예 똑같진 않을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만든 사람들이 스탠포드 의대랑 얘기해서 이 사람 아까 뭐 20대 남자 생간 뭐 여기는 뭐 술 먹는 PD 뭐 이런 거 말고요. 완전히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표적 집단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조건에서 먹고 안 먹고만 차이로 해놓고 심지어는 얘한테는 실제로 안 먹였는데 먹은 것처럼 느끼게 하고 얘한테는 반대로 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그런 주관적인 것도 섞이지 않도록 과학적인 시험을 해서 기능이 나와야 판매를 해요. 전 세계에서 뉴스킨 파마렉스 제품이 무조건 제일 좋을까요? 모든 분야에서? 그거는 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딘가에서 과학자들 연구에서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뉴스킨 거 기본적으로 이 6가지를 하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눈탱이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내고 사 먹잖아요. 눈탱이는 안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뭐 6개월짜리 3만 원에 사 먹으면 그거 효과 없으면 3만 원은 눈탱이 맞은 거잖아요. 어쨌든. 근데 우리는 제값 내고 먹었을 때 최소한 그 효과는 나온다는 거죠. 그 정도의 원가가 들어가 있고 그 정도의 실험을 다 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보시면 식물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민속 식물학자인데 뉴스킨에서 같이 자문으로 일하고 있는 이 식물학자는 심지어 식물학자 2명을 같은 비행기에 같이 태우지도 않아요. 워낙에 그 분야에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행기 사고를 한 번에 2명 죽으면 안 되니까 비행기도 따로 타서 관리할 정도로 저명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과학자가 125명에 상주 안 하는 과학자 700명에 같이 도움 받아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틀리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우리 거 먹으면 느낌이 달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도 주름이 없어져요. 뭐 바르면 오늘은 팽팽해 보여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근본 원인을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인수한 회사가 하나 더 있다. 라이프젠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원래 그 침팬지나 이런 유인원들 있죠. 인간하고 가장 유사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걸 30년 동안 막 연구하고 막 이런 그런 기관이에요. 여기서 노화하고 유전자 쪽을 연구하는데 사람마다 유전자 종류는 똑같죠. 유전자 종류가 다른 사람은 우리가 돌연변이라 그래서 그거는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한 거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유전자의 종류는 똑같아요. 근데 그 유전자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가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각자도 다른데 나도 20살 때랑 30살 때랑 40살 때가 다르죠. 먹는 습관이라던가 아니면 생활 습관, 운동 이런 거랑 막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랑 내 생활 습관하고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우리는 유전자가 항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유전자가 생활습관 어떻게 하든 이게 다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 이런 거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내가 생활습관이 안 좋으면 이게 유전자의 종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유전자가 움직일 건지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살찌는 사람 계속 살찌는 이유가 내가 안 좋은 습관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준 거예요. 유전자가 움직이는 패턴을. 그거를 다시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연구를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 이 회사는 진칩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이 손톱만한 칩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피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인간 가진 2만 개의 유전자를 쫙
분석해가지고 어떤 게 활성화되고 어떤 게 비활성화되고 이런 걸 보는 칩이에요. 이 기술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걸 관련해서 어떤 그런 제품 개발을 하거나 할 때 왜 기능이나 이런 거 뭐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 안 하는 회사는 아무 상관없겠지만 우리는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개발 단계부터 계속 테스트 해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살이 빠지는 제품 만들고 싶어. 계속 그거 여기다가 그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없나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봐가면서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고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비타민C랑 비타민 K 먹으면 좋다 해서 그냥 넣었으니까 좋겠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노화는 생물학적 특이성이 있어서 동갑이에요, 둘이. 동갑인데 노화 방어에 전반적으로 취약한 사람, 노화 방어에 전반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있죠. 단지 이것뿐인가요? 사람 차이만 있나요? 사람 안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빨리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피부가 먼저 오는 사람, 아니면 뭐 심장, 관절 이런 데가 먼저 오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마다 유전자가 빨리 뭐 활성산소의 공격을 좀 많이 받는다는 얘기도 하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 유전자도 노화 방어가 약한 유전자 군이 있고 또 강한 유전자 군이 있는 거죠. 네. 요 정도 원래 저희가 제품 소개하는데, 오늘 이 중에서는 유스스펜하고 TR90랑 아이스케어드 정도 저희가 소개를 할 건데, 유스스펜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몸이 젊었을 때는 내 기능이 좋잖아요. 내 몸의 원래 기능이 좋죠. 그거를 젊었을 때 기준으로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거기 뭐 스테로이드 이런 거 넣어서가 아니라 그 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막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 찾아 먹는 거랑 정확히 똑같은 원리죠.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왜 관절 안 좋다고 동아리탕 먹으면 효과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냥 입만 부들부들할 뿐이지. 네, 전혀 흡수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장수 지역에서 가져온 그런, 우리가 만약에 이게 좋은 걸 알아도 우리가 가서 사 먹을 수 없죠? 뭐 아마존에서 이거 다 각자 구매해서 쓰면 사 먹으면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유스킨이 섞어가지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식단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예. 뭐 페루의 퍼플콘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죠, 우리? 예, 보랏빛 나는 옥수수인데 그거에 수염 부분에서 되게 건강에 중요한 그런 뭐라죠?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뉴트라시티컬 이라고도 부르는데, 자연 그런 식재료들인데 약의 효능을 가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 와인을 마시면 뭐 혈관이 암의 확률이 떨어지는, 네. 죄송합니다. 신뢰가 떨어지나요? 네. 라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와인을 마시면 심혈관계 질병률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었죠. 근데 와인을 하루에 몇 잔을 마셔야 된다. 하루에 4병을 마셔야 된다 그랬나? 뭐 이랬었어요. 우리처럼 프랑스처럼 아예 식습관이 와인이 깔려 있는 거랑 우리처럼 갑자기 먹으려고 그런 거랑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량을 이 캡슐 형태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정말 좋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질병은 다 염증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저 지금 구내염 입에 뻥긋 뚫린 거 있죠. 알보땡이라는 약 아세요? 예, 당신 한 번만 아프면 된다? 네. 그걸 바르고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그러지 말래요. 아프고 안 낫는다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고통스러워도 막 그걸 해서 빨리 낫게 하려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염증이 있죠. 암이 됐든 뭐가 됐든 대부분의 질병들은 염증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위염이 있다, 위궤양이 됐다가 위암이 됐다,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건강한 때 상태에서 질병, 우리는 지금 빨간색이나 흰색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신생아는 뭐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조금 인생을 산 사람들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예.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를 유스펜을 먹으면 이쪽 확 돌려주는 거예요. 염증 수치를 몸에 정방위적으로 낮춰주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그 TR90라는 제품인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들은, 만약에 내가 뚱뚱한 게 마음에 안 든다, 그게 다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그동안은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꼭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유전자 잘못도 좀 있어요. 근데 그 유전자가 부모님이 준 게 100%는 아니라는 거죠. 나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전자가 비만이 되는 쪽으로
악순환이 일어났지만 충분히 그거를 다시 습관을 바로잡아서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필요한 습관이 운동을 해야 되고 뭐 엘리베이터 타시는 계단을 타고 샐러드를 얼마 이상 먹고 이거 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거를 다 하지 않으면서 보조할 수 있는 제품이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품이 한 4가지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점프스타트라는 그런 차로 마시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15일 동안에 내가 원래 살 안 쪘을 때 버전으로 내 유전자 활동 패턴들을 좀 맞춰주는 그런 것들을 일단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 핏이랑 컨트롤 이런 게 있는데 핏이라는 거는 내 몸이 원래 헬스장 가서 운동할 때 처음부터 웨이트 하라 그래요? 아니면 유산소 좀 하다가 웨이트 하라 그래요? 예, 유산소 좀 해서 내 몸이 지방을 태우는 버전으로 스위치가 돌아갈 때까지 유산소 한 다음에 웨이트 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돼야지 지방 분해가 빠르니까. 근데 그 핏이라는 제품은 먹으면 그냥 그 스위치가 돌아가요. 그래서 걸어만 다녀도 내가 운동을 이미 예열을 한 상태로 운동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나 이런 거 생성을 좀 돕겠죠. 지방 분해랑. 컨트롤은 다이어트 하면 일단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데 진짜 힘든 거랑 가짜 힘든 게 섞여 있어요. 진짜 힘든 건 내가 진짜 배고파서 필요한 영양소를 몸은 그런 걸 원하잖아요. 부족한 걸 채우라고 먹어야 된다고 보내준 신호가 있는데 그거 말고 스트레스로 인해서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내가 불필요한데도 뭘 먹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제어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트롤 때문에 이 다이어트 하면서 기분이 좀 좋아지는 분들이 있죠. 좀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쉐이크가 있는데 단지 뭐 먹으면 배불러요. 그럼 밀가루 먹지 뭐하러 그 쉐이크 먹어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일반 식사 내가 뭐 하다못해 곰탕을 먹든 뭐 되게 잘 차려진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으면 영양소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맛이 있는 거지 영양소는 없어요. 오히려 영양면에서 비타민이나 이런 거 다 들어갔기 때문에 배만 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영양소 면에서 오히려 일반적인 식사보다 좋게 만들어진 것들. 그리고 똑같은 단백질이어도 단백질 전환율이 높은 고급 단백질이 들어가는 제품이라서 이 조합으로 해서 90일 동안 다이어트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임상이 엄청나게 나오죠. 비포 애프터가 되게 확실하게 나오죠. 중요한 거는 물론 바람직한 자세는 저걸 하면서 식습관 이런 것들을 내가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해주면 너무나 좋지만 남자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막 특히나 영업 직군에 있거나 이러면 술 안 마실 수 없죠. 근데 심지어 그런 분들이 술 마시고 뭐 야근하고 다 하면서 해도 체중이 빠지는 게 T-R-Line T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그게 강력하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스퀘어드. 이거는 뇌랑 심장이랑 간에 좋아요. 뇌, 심장, 간에 좋다는 영양제는 들어본 적 없죠. 사실은 이것도 뇌, 심장, 간에 맞춰진 게 아니라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우리 화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배웠어요. 세포의 발전소 같은 데예요. 걔가 활성화돼야지 그 세포가 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할 일이라는 거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 노폐물을 내보내는 거. 이게 안 될 때 비만도 되고 피곤도 하고 집중도 떨어지고 다 하는 거죠. 그 미토콘드리아의 활성도를 엄청 높여주는데 우리가 운동을 매일 뭐 2시간씩 뭐 매일 하잖아요. 그럼 미토콘드리아 활성화가 한 6개월이지. 6배 정도 올라간대요. 근데 이 제품으로도 그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추천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이거는 좀 그렇지만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결국에 뇌, 심장, 간에 좋은 이유는 뇌, 심장, 간에 미토콘드리아가 분포가 많아요. 그래서 저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보통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효과를 느끼시죠. 여자분들은 왜 어떻게 느끼는지 자세히 알려고 하시지 마시고 남자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이걸 느끼시고 피곤함이 훨씬 떨어진다.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요게 낮에 먹는 거 이게 밤에 먹는 건데 술 먹으면은 저는 이거 잘 먹고요. 낮에 운전할 때 피곤해도 이거 먹고선 하고 그러거든요. 훨씬 몸이 괜찮아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끝내기 전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 고혈압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찾아서 보시라고 해도 안 보실 것 같아서 정리만 한 거예요. 찾아보시면 더 좋아요. 조슈아조라는 월셔 스파인 센터라는 그 병원에 있는 미국 의사예요. 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영양의학, 기능의학 쪽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이라서 방송을 해요. 라디오 방송도 하고 뭐 하는데 유튜브 찾으면 나와요. 그냥 조슈아조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근데 제약회사는 인공적인 약물 성분만 연구하는데 그게 좋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얘네는 자연 성분은 특허를 못 내서 돈이 안 돼요. 이런 게 산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 제약회사에서는 자연 성분이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그건 자기가 독점 내서 팔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기능이 있고 똑같은 효과가 있어도 자연 성분은 부작용이 없죠.
약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무조건 같은 기능이면 자연 성분이 좋은 건데도 이거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뉴스킨이 이비병이란 피부 질환, 희귀병 후원한다 그랬죠. 제약회사들 그런데 후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돈이 안 되니까. 왜? 희귀병이라 그 약을 만들어도 돈 내고 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연구 자체를 안 해버려요. 정확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혈압약 먹는 건 그냥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근본적인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혈압약 작용이 혈관 확장, 아까 얘기했던 거죠? 심장박동 강제 약화. 혈압 숫자만 낮추는 거지. 그래서 혈압약 못 끊는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효과가 계속 있기 때문에 못 끊는다는 게 아니고요. 단지 숫자만 내려놓은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몸은 다시 혈압 높은 상태로 약만 안 먹으면 원래 그 상태인 거예요. 혈압약 안 먹어서 다시 나빠지는 게 아니라 혈압약은 날 아무것도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냥 숫자만 낮춰준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는 사람들은 사실은 혈관 건강이 계속 안 좋아져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혈압으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아니면 뇌출혈, 혈관 탄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거꾸로 혈압약 먹는 사람들한테 오메가3 먹으라는 이유가, 아니면 코엔자임 Q10 먹으라는 얘기가 심장의 기능들, 심장의 기능을 좀 강화하면 심장이 약해지고 무리가 자꾸 가니까. 그리고 오메가3는 피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내 몸에 혈압이 높은 건 그대로 있지만 심장마비로 안 죽으려면 이런 거라도 먹어서 챙기라고 그동안 이런 거 추천해 준 거죠. 왜냐면 저거는 약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약으로 할 수 있는 건 약이 돈이니까 약으로 할 수 없는 것만 그냥 예의상 얘기하는 거죠. 또 운동을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미네랄처럼 안 하면 내 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간은 원래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동물이잖아요. 네. 왜 이래? 저기,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사피엔스라는 책 보신 분 있으세요? 되게 유행한 책이죠, 이거. 네.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되게 재밌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 한 얘기가, 우리 농업이 시작돼서 인류가 되게 발전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농업혁명은 정말 그 전 지구 역사상 정말 큰 사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농업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가 풍요로워진 게 아니라 농업을 하면서 정착하게 됐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생겼고 작물 위주로, 왜냐면 저는 수렵하면서 항상 신선한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어서 그 영양 밸런스가 맞았는데, 정착을 하고 거기서 곡물만 막 해서 먹다 보니까 영양소가 섭취가 제한돼서 병이 생긴다. 가축을 길렀더니 가축으로부터 전염병이 돌아서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전쟁보다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곡물 위주의 식사를 지금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소라든가 이런 걸 섭취 못하는 거를 내가 정말 신경 써서 챙겨 먹을 거 아니라면 반드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두 가지가 좀 해결이 됐기를 바라거든요. 최소한 제가 말한 게 다 맞다고 믿으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빡빡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동안은 전혀 몰랐던 얘기를 제가 던졌고, 어느 정도 균형을 가지고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회사고 얼마나 원칙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제가 중간중간 언급을 했던 것 같거든요. 충분히 신뢰하시고 제품 쓰셔도 되고요. 정말 제품의 효과를 느끼시면 본인이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이 배경 지식 오늘 말씀드린 걸 가지고 효과까지 느끼시면 정말 자신 있게 권해주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심지어 난 모르겠는데 해도 이런 걸 잘 알고 있잖아요. 무슨 제품들 개인차라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알고 그냥 그런 거랑 아닌 거랑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자부심 가지고 제품 전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